흉가 방송은 현대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야. 아, 흉가, 폐가 같은 데 가서 방송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 싫습니다. 아, 저 그런 거 아주 싫어요. 저 귀신 되게 무서워합니다. 아니,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눈방울 가고. 자, 오늘 주제 많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은 주제죠. 중고차 정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은 내용이니까 2020년 9월 1일 니들은 됐다라고 말풍선이 들어있는데 협찬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 달 전? 한 40일 전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동차 리뷰를 진행할 때 또는 자동차 리뷰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또는 내가 공정하게 리뷰를 하는 척 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돈거래가 있었고 돈을 받고 또는 제조사나 어떤 업체 협찬을 받고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을 든 거죠.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조사나 또는 어떤 향음을 제공받거나 영상 제작비라든가 홍보비, 후원을 받거나 후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차를 받은 것 자체가 제조사는 홍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시 광고를 넣어야 돼요. 앞에 영상 시작할 때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그리고 5분마다 협찬된 내용에 대해서 또는 협찬자, 광고주 등등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차주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차주분의 닉네임을 넣거나. 저는 차주분들한테 받으니까 만약에 이때 돼서 이걸 속였다.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많은 분들 물론 협찬을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대부분 협찬을 받아놓고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발빠르게 신차를 리뷰했다는 식으로 많은 어그로를 끌었던 우리 유튜브 분들 좋댔습니다. 수입차 정비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뭐냐면 오래된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 또는 오래된 수입차를 싸게 중고로 사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뭐예요? 내 차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을 때 수리비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번에 나가는 BMW 525i 2006년식 13만 킬로 탄 중고차 알아가기 영상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쉬우면서 아우디 TT 때 제가 맛배기라고 했잖아요. 요번에 525i BMW에서는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설명이 나갑니다.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고 그럴 때 어디를 봐야 되고 아직은 너무 깊숙이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엔진, 차가 오래되면 엔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누유, 기름 새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진동, 전문 용어로 우리 아버지들이 쓰셨던 찐빠 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거 일본말 쓰면 안 되고 부조라고 해요. 부조. 엔진의 떨림, 부조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차가 누유를 완벽하게 잡아야 되느냐. 사실 누유가 여기저기 많이 돼요. 오된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으면 누유는 피할 수 없죠. 누유가 생기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자동차의 어떤 내구성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출력이 높거나 열이 많은 엔진들은 자동차는 실린더 쪽에 헤드 가스켓이라든가 오일팬 가스켓, 그 다음에 각종 풀리들이 도는 곳에 리드나 등등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가스켓이 됐던 고무실이 됐던 뭐 실리콘이 됐던 오일이 새지 않게끔 뭐가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엔진을 막 가동하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으면 열이 식죠. 이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고무류나 실리콘 같은 것들이 경화가 되겠죠.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다 낮은 온도로 떨어지니까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그러니까 경화가 될 수도 있고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 오일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산성을 띠게 돼요. 산화 물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리콘이나 고무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삭어요. 그런 데가 산화된 오일 때문에. 그래서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게 되면 고무 바킹류라든가 실리콘 등이 산화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엔진 오일을 빨리 갈라고 하는 거고 고성능 엔진일수록 온도의 변화폭이 높기 때문에 고무류들이 경화가 됩니다. 누유가 많이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딱 봤을 때 누유 부분이 한 군데다 그러면 거기만 저기하면 되는데 엔진 오일 누유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가장 우선시되는 데를 찝어야 돼요. 이 차가 내가 운행함에 있어서 화재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곳. 그러니까 뭐 헤드 가스켓에서 너무 심하게 샌다던가.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새는 부위 중에서 저기는 그냥 둬도
내가 조금씩 보충하거나 아니면 응급처치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헤드가스켓의 어디 부분이 뭐 좀 심하게 샌다 이런 데는 이제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유 부분은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데 가장 위험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동 부분은 사실 엔진이 오래되면 이제 진동이 생기죠. 새 차 때는 되게 조용하고 앉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차를 타면 차 안에서 무슨 이렇게 진동들이 올라요. 그럼 대부분 보면 엔진 마운트가 나갔을 때 엔진은 아예 진동이 없을 수 없어요. 사소한 진동이 있는데 그걸 마운트해서 잡아줘야만 진동이 실내로 안 들어오는데 엔진 마운트가 수명을 다하면 진동이 들어오죠. 엔진 마운트를 보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나 이그니션, 점화 플러그에 전기를 공급하는 곳 쪽이 이그니션이라 그래요. 배선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점화 코일이나 이그니션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폭발을 못 시키면 이게 피스톤이 터질 때 빵빵빵빵 제대로 터져야 되는데 점화 플러그가 약하거나 뭐하고 하면 1, 2, 3, 4번 실린더 중에 하나의 실린더가 제대로 폭발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진동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그니션 쪽, 점화 코일 쪽,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점화 코일이 노후돼서 전기가 제대로 안 가도 점화 플러그로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도 진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린더 점화 불량이 여기랑 연결돼 있고 캠 센서, 그 다음에 크랭크 각 센서 여기까지 나갔으면 이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아주 힘들어. 각 센서, 크랭크 각 센서 나가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죠. 캠 센서가 나가도 정상적인 밸브의 열림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엔진 진동이 생겨요. 그 다음에 EGR 쪽이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진동이 들어오죠. 경고등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에 관련돼서 산소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오죠. 엔진은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출력이 저하가 되고 누유, 진동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차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누유냐 진동이냐 경고등이냐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고, 진동이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는데 이 주 원인 중에서 캠 센서, 각 센서는 뭐 거의 시동이 안 걸리거나 큰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진동이 생기면은 마운트 점화 플러그 이그니셔라든가 EGR 쿨러라든가 EGR이라든가 실린더 관련돼서 점화 쪽이니까 자기가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내 차에 어떤 경고등이 떴고 내가 엔진을 봤을 때 이런 진동. 그다음 미션 같은 경우는 미션이 움직이면서 소음이 생기거나 미션도 진동이 생겨요. 변속, 충격, 허당. 이 허당 문제죠. 이 남녀 간에도 이게 잠자리에서 허당 친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이 허당 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미션이 허당 치는 거는 밸브 바디 쪽이라든가 토크 컨버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허당 치는 거는 연비의 문제도 있고요. 출력 저하라든가 고속에서 또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당도 큰 문제고, 변속 충격은 자기가 그냥 떠안고 타면 되는데 보통은 변속 충격이 오는 이유가 미션 오일이 많이 오염됐거나 그로 인해서 찌꺼기에서 밸브 바디가 뭐냐면 미션의 아래쪽에 필터 쪽 위에 밸브 바디라고 해서 오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몸에 혈액이 움직이는 혈관처럼 오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션 단수의 변화에 신호를 주거나 압력을, 우리 유압으로 포크레인 움직이듯이 유압이 움직이는 곳을 밸브 바디라고 해요. 그쪽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제대로 미션 변속일에 관련된 움직임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 충격이 오는 거고, 진동이 생기는 경우는 토크 컨버터라든가 미션 오일의 오염이라든가 어떤 미션에 관련된 부속들, 미션 변속 키트에 관련된 기어 키트들의 마모가 왔을 때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소음이 생기죠. 미션은 딱 요 문제예요. 밸브 바디, 기어 키트, 락어 클러치, 토크 컨버터인데 내 미션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진동, 여기도 미션 진동이 오면 어떤 거 있어요? 미션의 마운트, 엔진처럼 미션도 잡아주는 마운트가 있는데 그 마운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노후된 차량들은 변속 충격이거나 허당이에요. 그랬을 때는 오버홀까지 갈 것이냐? 안 가도 돼요. 일단은 크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싸구려, 저렴한 걸로 미션 오일을 교환하세요. 교환한 다음에 한 500km든 1000km를 타고 다시 조금 더 좋은 ZF나 합성유의 미션 오일을 넣게 되면 변속 충격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 상태로 좀 더 타다가 안 될 때는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수리도 덜컥 그냥 정비 공장 가서 이거 미션 오래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오버를 해야 된다. 그럼 뭐 최하 막 150, 200, 300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셔서 저는 얼마 전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증상이 조금씩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 차 뭐 오래 탈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탈 건데 좀 불편하니까 미션 이거 내려서 밸브 바디 클리닝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냥 딱 아는 척 하는 거. 그냥 그 사람이 뭐 말하면 그냥 쌩까.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저는 뭐 이 차 오래 탈 마음은 없고요. 그냥 좀만 탈 건데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밸브 바디만 클리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미션 밑에 쪽에 뜯어가지고 밸브 바디 필터 갈고 밸브 바디만 싹 클리닝해서 넣어도 웬만한 변속 충격은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댐퍼.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아는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범프리 범프, 범프리 범프. 이건데 댐퍼는요. 스프링의 탄성을 제어하기 위한 피스톤 안에 ሾ크스테이 안에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뻑뻑하게 스프링의 탄성 계수를 억제시켜주는 게 댐퍼란 말이에요. 댐퍼는 되게 중요해요. 안전하고 직결이 됩니다. 빗길이라든가 급브레이키싱이랑 코너를 돌고 나왔을 때라든가 여러분들은 댐퍼가 승차감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댐퍼는 주행 안전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점검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댐퍼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고 이런 거는 대부분 할때링크예요. 서스펜션 양쪽을 잡아주고 있는 스테빌라이저를 고정시키는 할때링크. 그쪽이 제일 잘 터져요. 왜? 약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부싱으로 잡기 때문에 할때링크가 나갔을 때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니까 할때링크를 가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서브 프레임에 관련돼 있는 그 하드 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부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각종 서스펜션의 텐션 스트럿이든가 뭐 스티어링 암이라든가 레트럴 암이라든가 서스펜션에 많은 링크가 있잖아요. 그 링크들 안에 들어가 있는 부시가 나가는 경우 또는 스테빌라이저를 고정해주고 있는 부싱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잡소리가 많이 나니까 하체는 본인이 어디게 딱 할 수가 없고요. 차를 띄웠을 때 찌그덕 소리의 1차 원인은 할때링크예요. 할때링크니까 할때링크를 바꿔달라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댐퍼는 딱히 수명을 말하긴 뭐한데 댐퍼는 시간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아요. 내가 5년이 지났으니까 댐퍼가 망가진다. 7년이 지나서 그러진 않아요. 댐퍼는 주행과 관련돼서 나가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에서 댐퍼가 수명을 다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댐퍼들 종발식 우리가 타는 순정차에 들어가는 걸 종발 댐퍼라고 하는데 종발 댐퍼의 일반적인 수명은 15만 킬로를 넘기지 못합니다. 빨리 나가는 경우에는 10만 킬로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10만 킬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차의 댐퍼는 자기가 할 일을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래오래 더 탄다 그러면 15만까지 타셔도 되는데 안전하게 자동차를 몰고 싶다라고 하면 10만 킬로 정도 됐을 때 댐퍼를 점검해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댐퍼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